안녕하세요. 반포코더 개발자 TV의 반포코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코더님. 저는 오늘 함께할 제인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오늘은 도커, 헬로 월드 말고 제대로 써먹는 10가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도커 실력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전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헬로 월드만 돌려보고 나 도커 좀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었고요. 웃음, 맞아요. 유튜브 튜토리얼만 보고 따라하는 건 한계가 있죠. 도커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력이 느는 분야거든요. 포트가 안 열린다거나 볼륨이 엉망이 된다거나 네트워크가 이상해지는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웃음, 뼈 때리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프로젝트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제대로 겪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들은 여러 컨테이너 연결, 도커 컴포즈 마법, 프로덕션 환경에서 문제 발생 시 디버깅, 개발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등 튜토리얼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들을 다룹니다. 너무 어렵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완전 기대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적 웹사이트 컨테이너화하기입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야죠. 엔진엑스나 HTTP 서버를 이용해서 간단한 HTML, CSS, JS로 이루어진 웹사이트를 도커로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도커 파일을 깔끔하게 작성하고 로컬호스트에서 서비스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오, 한 리로딩까지 실용적이네요.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죠? 기본적인 도커 파일 작성법, 코피, 익스포즈, CMD 명령어 사용법, 로컬 디렉토리를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방법, 포트 포워딩, -P 옵션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도커 파일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먼저 엔지닉스를 사용하는 경우 도커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 nginx alpine, copy, perl, usr share nginx html, expose 80. 저큐를 보시고 실행 명령어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docker build, docker run, -p 808080 my static site. 바로 실행해봐야겠어요. 한 리로딩을 위해서는 HTTP 서버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도커 파일이 조금 달라지나요? 네,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from node alpine, run npm install global http server, workdeal perl, copy perl, expose 8080, cmd http server -p 8080 -c-1. 노드.js 기반으로 바뀌었네요. 실행 명령어는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습니다. docker build, docker run, -p 808080 my live site. 이제 파일을 수정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바로 반영되겠네요.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도커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파일 서비스, 포트 관리, 볼륨 사용법, 도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본이 중요하죠.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다음은 도커 컨테이너로 개발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오, 멋진데요. 리액트, 뷰, 스벨트, 아스트로 같은 프레임워크로 만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컨테이너화하는 거군요.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분리하는 것도 배우겠네요. 정확합니다.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해서 최종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npm run dev로 하던 것을 docker compose up으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기대되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멀티 스테이지 도커 빌드, 개발 및 프로덕션 환경을 위한 포트 설정, 이미지 사이즈 최적화, 도커 이그노어 파일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액트 비트 예시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먼저 리액트 앱을 생성해야겠죠. npm create bit app list my portfolio cd my portfolio npm install. 그 다음은 멀티 스테이지 도커 파일을 작성해야죠. 네, 다음과 같습니다. 다커 파일, 처음, 스테이지 1, 빌드 스테이지. 프로젝트 클론을 받아 자바스크립트 빌드를 해야 합니다. from node 18 alpine as builder, work directory app, copy, run, npm install, npm run build. 두 번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 서버 엔진엑스를 와서 빌드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from nginx alpine, copy, from builder, app dist, usr share, nginx html, expose 80. 이전 프로젝트보다 조금 복잡해졌네요.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빌드 마이 포트폴리오 도커런 포트 808080 마이 포트폴리오. 간단하네요. 개발 모드에서 핫 리로딩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볼륨 마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도커런 IT P 포트 5133513 V WH W 앱 노드 18 알파인 SH 된 안에서는 npm install npm run dev. 팁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프로덕션 레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컨테이너 크기를 줄이는 방법, 빌드와 실행 환경을 분리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개발자에서 엔지니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 배포까지 고려하는 개발자가 되는 거군요. 다음 프로젝트가 벌써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람프 스택 구축하기입니다. 람프 스택이요?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조합, 웹 개발의 기본이죠. 그렇죠. 다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컨테이너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PHP 앱,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나 자체 CMS를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나요? 다커 컴포즈.yml 파일을 사용해서 여러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연구 볼륨 설정, 서비스 이름을 사용해서 컨테이너 연결, DB 설정을 위한 환경 변수 사용, 컨테이너 네트워킹 등을 배우게 됩니다. 다커 컴포즈.yml 파일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3.8, 서비스즈, 웹, 이미지는 PHP 8.2 아파치, 포트는 808080, 볼륨은 co.web/바 www.html, 디펜즈온 DB, DB는 이미지는 MySQL 5.7, 리스타트, always, 환경 변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는 MyDB, MySQL 유저는 유저, MySQL 패스워드는 패스, MySQL 루트 패스워드는 루트 패스, 볼륨은 DB 데이터/바 리브 MySQL, 볼륨은 DB 데이터, PHP 파일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네, 웹 폴더에 인덱스 PHP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PHP, 커넥션 테스트, PHP, 커넥션 failed, connected to MySQL. 실행 명령어는 간단하죠. 네, 다음과 같습니다. 다커 컴포즈 업-D. 이제 로컬호스트 8081로 접속해서 Connected to MySQL 메시지를 확인하면 되는군요.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튜토리얼은 단일 컨테이너만 다루지만 실제 웹앱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공유 설정, 연구 데이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백엔드 개발자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기에 아주 좋은 프로젝트네요.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커로 워드프레스 블로그 실행하고 해커처럼 커스터마이징하기입니다. 워드프레스라니 가장 인기 있는 CMS죠. 이걸 도커로 돌린다고요? 네, 완전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컨테이너로 구동하는 겁니다. 워드프레스와 MySQL을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볼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로컬 환경에서 테마와 플러그인을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와, 다크라이즈드 블로깅 완전 멋진데요. 워드프레스는 단순한 블로그가 아니라 DB 연결, 볼륨 지속성, 플러그인 및 테마 커스터마이징, 자주 깨지는 설정 등 실제 웹앱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커가 어떻게 혼란을 격리하면서도 개발자가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지 보여줍니다. 다크 컴포지션 야물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이고요. 서비스에는 워드프레스와 DB를 구현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이미지는 워드프레스 레이티스트, 포트는 8082로 80으로 매핑하고 워드프레스 DB 호스트, DB 유저, DB 패스워드, DB 네임을 설정합니다. 볼륨으로 WP 데이터를 바발류 www.html로 마운트합니다. DB는 리스타트 always를 적용하고 MySQL DB, 유저, 패스워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볼륨으로 DB 데이터를 바발류 lib에 MySQL로 마운트합니다. WP 데이터와 DB 데이터 볼륨도 있군요. 이전 램프 스택 프로젝트와 거의 비슷하네요.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워드프레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테마나 플러그인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P 데이터 볼륨에 워드프레스 파일이 저장됩니다. 컨테이너를 중지하고 로컬 폴더를 docker.compose.yaml 파일에서 바발류 www.html 테마에 마운트하면 로컬에서 파일을 편집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서 즉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기존 블로그를 복사하거나 새 테마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실제 멀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영구적인 앱 및 DB 상태를 위한 디펜드즈 온 및 볼륨 사용,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되는 앱 사용자 정의, CMS 플랫폼을 위한 포트 및 경로 노출, 선택적으로 워드프레스 플러스 DB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복원하는 방법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워드프레스 플러스 DB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복원하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다음은 코드 서버로 나만의 클라우드 IDE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VS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사용한다고요? 완전 끌리는데요. 네,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되는 VS 코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 코딩할 수 있고 모든 개발 도구를 격리된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커 안에 개발 노트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코딩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죠? 타사 개발 도구를 컨테이너에서 실현하는 방법, 포트 매핑 및 보안 고려 사항,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컨테이너 내부에서 환경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식 코드 서버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docker.compose.yaml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이고요. 서비스에는 코드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이미지는 코드컴으로 코드 서버 레이티스트입니다. 컨테이너 네임은 VS 코드, 리스타트 always로 사용합니다. 인바이러먼트에 패스워드를 시크릿 123으로 설정합니다. 볼륨으로는 프로젝트를 WP-데이터로 마운트합니다. 포트는 843-808로 매핑합니다. 비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보안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겠죠?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라이트 컴포즈 업-D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로컬 호스트 843으로 접속해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VS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프로팁도 있다고 하셨죠? 네, SSH 키나 Git 자격증을 컨테이너에 마운트하면 코드 서버에서 직접 코드를 커밋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서버나 외부에 노출된 서버에서는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안이 정말 중요하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커가 단순한 배포 도구가 아니라 개발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구를 격리하고 재시작 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보안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제 도커가 개발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다음은 개인 파일 드롭 앱 만들기입니다. 파일 드롭이요. 마치 나만의 작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만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저장,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간단한 웹 기반 앱을 직접 호스팅하고 컨테이너화하는 겁니다. 넥스트클라우드, 미니IO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플래스크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서버 없이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젝트겠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연구 업로드를 위한 볼륨 마운트, 보안 업로드 엔드포인트 설정, 컨테이너에서 스토리지 관리, 선택적으로 SSL 및 인증을 위한 리버스 프록시 추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넥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플래스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셨죠? 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ocker.compose.ya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입니다. 서비스는 넥스트 클라우드입니다. 이미지는 넥스트 클라우드입니다. 포트는 8083-80입니다. 볼륨은 넥스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www.html에 들어옵니다. 리스타트는 always입니다. 볼륨은 넥스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넥스트 클라우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네요. 실행 명령어는 동일하죠? 네,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D입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8083으로 접속해서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면 드롭박스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플래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겠죠? 네,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app.py 파일을 만듭니다. 플래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간단한 업로드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네요. 도커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롬 파이썬 3.10의 슬림 워크 디렉토리는 앱입니다. copy app.py.com, run pip install flask, 엑스포트 5000입니다. cmd는 python app.py입니다. 실행 명령어는 다음과 같겠죠. docker build-t filedrop.com, docker run-p 5000-5000 -v wdir.ufiles wufiles 파일 드롭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컬 명령어를 사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와, 직접 파일 업로드 기능을 만들다니 정말 멋진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컨테이너 내부의 파일 시스템, 업로드 로직 및 파일 권한, 재시작 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 선택적으로 인증 및 HTTPS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백엔드 로직과 데브옵스 개념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연습이 될 겁니다. 나만의 서비스를 어떻게 호스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겠네요.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다음은 플라우시블로 나만의 웹 분석 도구 실행하기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대신 플라우시블하니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딱 맞는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플라우시블은 쿠키 없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웹사이트 방문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오픈소스 분석 도구입니다. 구글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분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는 풀스택 앱 실행, 앱 설정을 위한 환경 변수 관리, 프로덕션 환경 앱을 위한 도커 컴포즈 사용, 엔지닉스 또는 트레이픽을 사용한 리버스 프록시, 선택사항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플러스블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3입니다. 서비스에는 플러스블, 이미지는 플러스블 애널리틱스, 포트는 8084-800, 디펜즈는 포스트그레스, 클릭하우스, 인바이러먼트는 베이스 URL은 http localhost 8084, 시크릿 키는 슈퍼 시크릿, 볼륨에는 플러스블 데이터가 플러스블, 포스트그레스는 이미지는 포스트그레스 13, 인바이러먼트는 포스트그레스 DB는 플러스블 DB, 포스트그레스 유저는 플러스블,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는 플러스블, 볼륨에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가 바라 리브 포스트그레스의 데이터, 클릭하우스는 이미지는 클릭하우스 서버 22.6, 볼륨에는 클릭하우스 데이터가 클릭하우스, 볼륨에는 플러스블 데이터, 포스트그레스 데이터, 클릭하우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와 클릭하우스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사용하는군요. 플러스블은 데이터 분석에 클릭하우스를 사용하는군요. 실행 명령어는 다음과 같겠죠? 도커 컴포즈 업-G 맞습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8084로 접속해서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고 플러스블 스크립트 태그를 웹사이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웹사이트 방문자 데이터를 플러스블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SSL과 도메인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엔지닉스 프록시 매니저 또는 트레이틱과 같은 리버스 프록시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HTTPS와 도메인 이름을 통해 안전하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로직을 사용하는 풀스택의 호스팅, 장기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관리용 호스팅 없이 프로덕션 환경과 유사한 도구 실행, 사용자 개인정보를 존중하면서도 통찰력을 얻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멋진 프로젝트네요. 구글 애널리틱스 없이도 충분히 웹사이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다음은 젠킨스 또는 드론으로 CI/CD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 드디어 자동화 영역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젠킨스 또는 드론 CI를 사용해서 도커라이즈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빌드를 트리거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앱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는 단순한 개발 도구가 아니라 인프라가 됩니다.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빌드 파이프라인 컨테이너화, 코드 볼륨 또는 깃 리포지토리 마운트, 빌드, 테스트 및 배포 자동화, 비밀 및 자격증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젠킨스와 드론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셨어. 네, 먼저 젠킨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입니다. 서비스에는 젠킨스, 이미지는 젠킨스-젠킨스-LTS, 포트는 8085-500, 5000-5000, 볼륨에는 젠킨스 홈이 바라 젠킨스 홈, 리스타트는 always, 볼륨에는 젠킨스 홈이 있습니다. 젠킨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네요. 실행 명령어는 동일하죠? 도커 컴포즈 업-T 맞습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8085로 접속해서 젠킨스를 설정하고 기터과 웹훅도 엔지닉스, 젠킨스, 도커빌드 배포 흐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 CI는 좀 더 가볍고 현대적인 도구라고 하셨죠? 네, 드론은 젠킨스보다 설정이 간단하고 GitHub 액션스와 유사한 .드론.yaml 파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드론.yaml 파일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 서비스지의 드론은 이미지는 드론의 드론 2입니다. 포트는 8086-80이고 볼륨은 드론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인바이러먼트는 드론 GTA 서버는 https yourgitea.com, 드론 RPG 시크릿은 슈퍼 시크릿, 드론 서버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8086, 드론 서버 프로토는 http입니다. 볼륨은 드론 데이터입니다. 기테아나 GitHub 플러스 드론 플러그인과 같은 Git 리포지토리 통합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설정이 완료되면 정말 부드럽게 작동하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실제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빌드 도구가 소스 코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비밀 관리, 격리된 환경에서 빌드 실행, git 푸시에서 배포 트리거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다음 프로젝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트래픽 또는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로 모든 것을 리버스 프록시하기입니다. 리버스 프록시, 트래픽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이죠. 네, 도메인 또는 서브 도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테이너화된 앱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구축하는 겁니다. 단일 서버 또는 로컬 호스트에서 여러 서비스를 노출하고 선택적으로 SSL, 기본 인증 및 로드 밸런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커 세계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도커를 사용해서 리버스 프록시 구성, 레이블 및 자동 서비스 검색 사용, 레츠 엔크립트로 SSL 인증서 생성, 호스트 이름을 통해 단일 포트에서 여러 앱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트래픽과 엔진엑스 프록시 물리죠.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셨죠? 네, 먼저 트래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 서비스에는 리버스 프록시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트래픽의 v2.9이고 커맨드는 먼저 API에 인시큐어한 것을 true, 프로바이더즈의 도커는 true, 엔트리 포인트의 웹은 8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포트는 80-8, 8088-8086으로 설정합니다. 볼륨은 VAR-RIN이 docker.sog로 docker.sog로 설정합니다. 마이앱의 이미지는 엔지닉스고 레이블은 traffic.http의 라우터.my앱의 룰은 호스트의 my앱.localhost로 traffic.http의 서비스.my앱의 로드밸런서.서버의 포트는 80으로 설정합니다. 도커 레이블을 사용해서 트래픽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검색하고 라우팅 규칙을 설정하는군요. 실행 후에는 로컬호스트에 myApp.localhost를 추가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etc.host 파일에 myApp.localhost를 추가해야 합니다.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좀 더 GUI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3.8, 서비스에는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JC2L의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고 포트는 80-8, 81-81, 43-43으로 설정합니다. 볼륨은 npm 데이터와 npm 레츠 엔크립토로 설정합니다. 볼륨은 npm 데이터와 npm 레츠 엔크립토로 설정합니다. 실행 후 로컬호스트 81로 접속해서 관리자 계정, 기본, admin의 example.com, 패스워드는 체인지로 로그인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도메인과 SSL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모든 실제 환경에서는 깨끗한 URL myapp.com 로컬호스트 3000대 대신 SSL, 레츠 엔크립토, 서비스별 서브 도메인, 보안, 기본 인증, IP 화이트리스트 등을 위해 프록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프라 엔지니어 영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래픽 라우팅, 트래픽 관리, 제로 다운타임 재시작과 같은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네요. 네, 마지막은 노드, 몬고비디, 엔징스로 미니 사스 스택 만들기입니다. 사스 스택이라니 드디어 스타트업 수준의 프로젝트네요. 네, Node.js 백엔드, 몬고비디 데이터베이스, 엔징스를 통해 전 세계에 제공되는 완전 컨테이너화된 미니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론트엔드 선택사항, 리버스 프록시, SSL 지원 네트워킹 등 실제 앱 설정을 모방합니다.
도커를 사용해서 MVP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네요.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죠? 도커의 다계층 아키텍처, 환경 변수 관리, 앱도 DB로 프론트엔드 연결, 엔징스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한 프로덕션 환경과 유사한 구성, 네트워크 분리 플러스 명령 규칙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 사스, 백엔드, 서버.js, 도커 파일, 엔징스, 디폴트.conf, 도커 컴포즈.yaml. 샘플 백엔드, 도커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from node 18 알파인, 워킹 디렉터리 앱, copy. run npm install, expose 5000, cmd node server.js. 샘플 서버.js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const express, const mongob, mongobd.connect, mongodb 72039, sas, new url passing, use quick sync, f.express, f.get, f.listen, server of 5000. 샘플 엔징스 디폴트.conf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listen 80, 로케이션 1, 프록시 패스 백엔드 5000, 프록시 셋업어 호스트 더 호스트, 프록시 셋업어 x 리얼 IP 리모트 어드레스, 토커 컴포즈 야물 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3.8, 서비스즈, 백엔드, 빌드, 백엔드, 컨테이너 네임 백엔드, 디펜드스 온, 몽고, 몽고, 이미지 몽고, 컨테이너 네임 몽고, 볼륨스, 몽고 데이터, 데이터 DB, 엔징스, 이미지 엔징스 알파인, 컨테이너 네임 엔징스, 포츠 808980, 볼륨스, 엔징스 디폴트.conf, at networking, 디펜드스 온 백엔드, 볼륨스, 몽고 데이터. 파일이 정말 많네요. 실행 명령어는 다음과 같겠죠? 도커 컴포즈 업 빌드. 맞습니다. 실행 후에는 로컬호스트 8089로 접속하면 미니 사스 백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사스 백엔드를 시뮬레이션 한 거네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REST API,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엔징스를 사용한 리버스 프록시, 도커를 사용하는 완전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겁니다. 프론트엔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리액트나 뷰로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고 엔징스를 통해 프록시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스킬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이 10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면 도커 마스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 볼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측하는 대신 실제로 이해하고 컨테이너 네트워킹을 확실히 이해하고 내일 배포할 수 있는 실제 앱을 구축하고 명령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0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신 반포코더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포코더 개발자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